오늘장 어떤 뉴스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와운의 나연호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안도감에 상승 마감했죠. 바로 대체거래소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 나와주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55개씩 총 110개 종목들이 거래되고 있는 대체거래소 시장 프리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래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간밤에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2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에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나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훈풍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가 가장 강합니다. 거의 1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 4%대 상승불, 이 밖에 이마트가 1%대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79,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록인더가 32,000원 선, 현대제철은 0.69%, SL도 0.54%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는 0.2% 상승하면서 치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오스탈 이사회가 한화가 추천한 김동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CEO의 이사 선임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화 측은 실망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모든 주주를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회사의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0.3%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는 안랩과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심텍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은 말 그대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레거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 각각 올려 잡았는데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HBM4 12단 제품의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에 부채질했습니다. 원익 IPS부터 3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넥스틴,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하는 테스라든지 그리고 심텍까지 수혜를 받았었는데 오늘장 심텍이 포착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칩스앤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올라와주고 원익 QNC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포스코 엠텍이 1.57% 강세 그리고 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던 로봇주 안에서는 STG가 오르막길 걷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노신 소재도 0.85%대 강세 시연해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LG U+가 0.09% 거의 보합권 근처에서 소폭 오르막길 걷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가 거의 1% 가까이 내리막길, 현대제철이 0.69%, 앞서서 살펴보신 한화가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처음으로 심텍이 있겠고요. 이어서 한화 그리고 콜마 B&H가 0.07%대 부합권 근처에서 거래되면서 3위 기록 중이고 이어서는 원익 QNC라든지 LG U+,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분위기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나연호 파트너님 공략주로 가지고 오신 모티브 링크 한번 AS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신 3월 11일이 마침 저점이었을까요? 우상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예, 지난주에 공략을 잡아드리고 어제도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에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런 그 전기차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캐즘, 이런 수요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지금 우리가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제도 좋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 수익 실현, 2차 목표가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장 한 13,000원대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전략 그리고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한 16,000원대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함께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AS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죠. 나인호 파트너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조선 쪽에 좀 우리 K조선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조선주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특히 미국에서 이런 중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독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트럼프 압박 속에서 가장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고부가 가치선, 그러니까 비싼 이런 배들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오션과 이런 삼성중공업 5조 원대 이런 고부가 가치선 수주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이 미 군함 수리, MRO 사업까지 진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익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목에서 좀 대장주 성격이라 볼 수 있는 하나오션과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두 종목 제시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마린솔루션 각각의 투자 매력도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그룹의 대표적인 이 조선그룹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룹의 장점이라고 하면 미국 현지에 지금 현지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신규로 군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수리한다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MRO 사업 라이센스를 획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하나오션 후발주자로 그러니까 거의 뭐 저는 동등하다 보는데 MRO 사업에서 특히 현대마린솔루션은 유지, 정비, 보수 사업을 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외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시세까지 투자 의견 체크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님의 체크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해당 소식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어요. 산업부가 메타와 퓨리오사 AI 딜과 관련해서 국가 전략기술심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대표가 나왔을 정도로 좀 관심사가 좀 많은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하고 이제 퓨리오사 AI 1조 원대의 어떤 그런 매각이 성사가 될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처음 얘기가 아닙니다. 경영권 매각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독자적인 노선을 좀 가져가 보겠다. 그래서 선언을 좀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전략기술심사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를 좀 다시 올리게 됐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죠. NPU 경쟁사였던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합병할 당시에 그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영권 매각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 번 더 주가들이 들썩였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AI 시장이 조금 좀 부침을 지금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를 좀 받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 그래서 매각을 좀 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세대 칩인 레니게이드를 발표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시장이 조금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메타 쪽으로 매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향후에 레니게이드 S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소 좀 미흡하다 해서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로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퓨리오사 AI 쪽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DSC 이제 인베스트먼트를 조금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 퓨리오사 AI에 초기를 투자한 이제 VC 벤처 캐피탈이죠. 최근에 AI 반도체 이제 스타트업 퓨리오사 2대 주주 이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뭐 TS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또 4x4 등 관련주들이 좀 많은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DSC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주가가 2월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뛴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매수에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그 전에 계속 가격이 좀 튀었던 부분은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메타하고 얘기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점인 4,700원 그리고 고점인 5,700원에서 박스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메타하고의 확실한 어떤 그런 매각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전에 5,700원을 확실히 상회해서 넘어가는 그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슈팅에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다른 이슈들도 좀 찾아봐야죠. 나윤우 파트너님, 지금 다른 이슈들도 오늘장에 영향 미칠 만한 것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예,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제 2차 전지를 보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은 전고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니즈는 이제 뭐 안정성,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혹은 짧은 충전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게 바로 전고체거든요. 근데 이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2030년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전고체 시장이 60조 규모에 이를 거라 전망이 되는 만큼 굉장히 좀 앞서서 이렇게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봐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이제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배터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지금 삼성 SDI입니다. 27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는데 보통 27년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양산을 한다 그러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벌써 지금 뭐 시제품 양산에 들어가고 테스트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 26년에는 선 반영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 소재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그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이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황화 리튬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히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3사 배터리, 삼성 SDI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산이라든지 테스트 물량, 모멘텀이 플레이가 됐을 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쪽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과매도권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터닝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접근도 괜찮다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24% 급등세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현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대진 첨단 소재 사실 저희 지난번 그 공개 방송 때 예. 말씀을 드리면서 짚어드리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제가 공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비슷한 좀 얘기인데 BYD 관련해서도 충전을 했을 때 금방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5분 만에 충전해서 400km를 간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뭐 4분 만에, 3분 만에 점점 기술력이 좀 더 빨라지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대진 첨단 소재 이제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목 자리에서 투자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목하신 투자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액침 냉각을 좀 가져봤어요. 액침 냉각.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뭐 ESS, 뭐 관련해서 고부가 가치 어떤 반도체 모두 다 열을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장비인데 그런 것들을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자회사의 솔리다임 액침 냉각 ESSD를 공개했다.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슈를 좀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GTC 2025에서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 SSD가 사실 이전에 있었던 뭐 AI라든지 뭐 전기차 그리고 또 뭐 배터리 열을 식히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데이터를 빠르게 식힐 수 있는 기술을 좀 갖고 있는 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스토리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적으로 AI 확산되는 이 시기에 액침 냉각 기술이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좀 뛰어들 수 있겠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하더라도 산소와의 접촉이 되지 않고 질식 화재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 기술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AI 확산으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뭐 바다에다가 이렇게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냉각 기술이 정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해결이 될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블랙웰 그 발열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와서도 그런 부분을 했었죠. 이 냉각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좀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AI 개발과 함께 이 공조 문제, 그러니까 액침 냉각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뭐 들어보셨을 종목이에요. 삼성 공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공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라디에이터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고 특히나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냉각유를 이용해서 전자장비 발열을 제어하는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AI 칩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젠슨왕이 왔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종목들 눌림자리 있을 때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공조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좀 밀렸어요. 아무래도 GTC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공조나 액침 냉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출해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을 좀 눌림자리라고 보고 진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래서 차트로 뭐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자리에서도 보면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리고 1월에서 2월 중순까지 횡보하면서 좀 쉬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2월 중하순부터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좀 올리면서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좀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좀 횡보를 하면서 눌림자리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 19,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21,000원까지 올라온 만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상회하면서 모멘텀을 좀 가져갔을 때, 즉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수익 실현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상향 리포트 2개 가져와 봤습니다. CJ와 BHI인데요. 먼저 합병 기대감 커지고 있는 CJ부터 보겠습니다. CJ가 올리브영의 지분 인수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J가 최근 신한 SPC가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 11.3%를 인수하며 외부 지분을 모두 회수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이로 인해 CJ는 올리브영 지분의 51.2%를 보유하게 됐고요. 향후 합병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는 최소 6조 원으로 추정되고 CJ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7천억 원 점을 감안하면 올리브영 가치가 CJ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도 기대되는데요. 특히 CJ 제일제당은 비용 선반영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CJ E&M과 CGV 콘텐츠 투자 회수 및 실적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CJ의 지배구조 개편이 새로운 주가 동력이 될지 주목해 보시죠. 다음은 BHI의 상향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원전과 LNG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리포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현재 주가 대비 40% 가까이 상승 여력 전망했습니다. 핵심 동력은 배열회수 보일러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초부터 3천억 원 규모의 HRSG 수주를 따냈고요. 또 신한울 3, 4호기의 원전 보조 설비 수주도 본격적인 실적
성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법인을 통해 북미 복합화력 발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 확장도 준비 중이죠. BHI는 올해 매출액 6,230억 원, 또 영업이익 344억 원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54%, 57%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중심에서 또 한 번의 도약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호 파트너님 S&T 에너지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주목을 받은 기업이잖아요. 어떤 네. 투자 포인트 체크해볼까요? 네,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석유화학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 보일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이 미국의 LNG, 알래스카 LNG 사업 이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지속적인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까지 모멘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열 교환기, 에어쿨러라고 하죠. 이 에어쿨러를 LNG, 미국 LNG 프로젝트 공정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유율이 30%예요.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서 발전소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수원에 이런 원전 부품도 공급을 하고 화력 발전소에도 이런 공급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 계약을 보시게 되면 뭐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역시 원전 관련주에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오늘 밤 사이에 뉴스케일 파워, 미국에서 SMR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를 보시면 주가도 급등이 나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간 차트에서 고점 대비 한 15%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금 도지 캔들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기대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음선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음선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 양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보시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차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시가총액도 거의 7천억에 가까운 좀 우량형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안정성도 그렇고 기술적인 자료로 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네. 긍정적인 확률에 걸어볼 수 있도록 지금 공략주를 제시해줬고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오늘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 지금 유망합니까? 네, 저는 레거시 반도체를 좀 갖고 와봤어요. 예. 최근에 이제 HBM 이슈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래 반도체에서는 레거시 반도체 빼먹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겨울이 닥친다는 보고서를 냈던 이제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를 이제 뒤집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에 다시 한번 겨울이 아닌 이제 실제적으로 봄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감산 효과로 이제 반등을 하게 되고 특히 일본하고 대만 업체의 어떤 그런 레거시 반도체 그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따라가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격차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연초 대비 40% 이상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아예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20-30% 정도라고 보면은 여력은 또 다시 한 번 더 한 20에서 30% 또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그게 말씀드릴 수 차트상에서도 있죠. 조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수요 확대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관신 그 효과로 좀 전반적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두 반도체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저점에서 좀 다시 한번 더 퀀텀 점프를 해서 1월 달에 올라왔지만 이전에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더 14,000원대까지 또 내려오게 되면서 눌림 자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버브 반도체 같이 보시면 좋은데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 우량 기업이며 어버브 반도체 올라줄 때 다시 한 번 더 두 개 차트를 비교하시면서 좀 올라오는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2개 기업이 코스닥에 새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화공 기계 등을 제작하는 한택이 상장을 하고요. 이외에도 물건을 운송하는 자동 유도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TXR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개장 후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공략해볼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